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온 기독교 관련 뉴스 그리고 일반 방송에 보도된 기독교 관련 뉴스를 모아서 짧게나마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최근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느냐 또는 죄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58%,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약 40% 정도가 죄가 아니다. 뭐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상당수가 40% 정도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가 되어 있고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위험성까지도 나중에 금방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방송인 CBS조차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는 이상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BS가 기독교인들이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일반 방송보다도 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독교 방송 CBS를 기독교 방송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기독교 방송의 자리로 점점 사탄의 앞잡이로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 방송 CBS, 더 이상 후원할 필요도 없고 후원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 신천지 아웃 할 것처럼 했던 것처럼 동성애 아웃 외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아웃을 하지 않고 신천지 아웃을 해서 많이 후원도 받고 자기들의 유익은 가져갔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척은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아웃도 안 하는 방송이 무슨 기독교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각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합신교단에서 주최한 신학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를 초청했습니다. 11월 5일자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카슨 박사를 초청해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린권센터가 마치 언론에서도 너무나 많이 기자회견을 하고 군 문제를 비리를 막 들춰낸다고 해서 심지어 공감병 갑질을 한 박찬주 대장을 다 진짜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공감병 갑질이라고 해서 언론을 발칵 뒤집혀 놓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이분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아직 군용법 92조 6항이 합법화하지 않고 불법화하고 있고 개간 추행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동성애자니까 이걸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군대까지 입영 거부한 자입니다. 군복무 거부한 자가 군대 인권을 다루고 군 문제를 다루고 있다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군대 입영하기 전에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밀리터리 게이 파티라고 저렇게 음란한 파티를 해서 군대에 가는 동성애자들의 동성욕을 성욕을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위선적인 거, 군인권센터는 일개 민간 단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0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5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 위헌 판결, 대체복무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했는데 그렇다고 병역법 88조 1항을
입영 거부한 자들을 처벌 안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문제인데, 저들은 거꾸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헌법 불합치 받은 것처럼 우리 재판관들이 잘못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저것은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과 청년 성수자 모임연대가 공동 개최한 간담회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분들이 다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친동성애, LGBT 입장입니다. 은하선 씨는 샤움 문자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벌금형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대법원에 물론 올라가 있지만, 그리고 양성애자입니다. 무지개 예수 운영위원인 이선재 씨도 참여했다고 그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 운영위원인 나비 씨도 발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 무방비로 나가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남에서 최초로 퀴어 축제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11월 30일입니다. 이달 말일인데, 경남도민연합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경남 기총도 있지만 더 앞장서서 싸우시는 여전사가 있습니다. 차정화 우리 귀한 팀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차정화 씨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의병활동, 나라를 구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차정화 의병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슬림 난민, 그리고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위험한 사이비 종파들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난민 심사가 보다 더 신중해지고 엄격해져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전문 매체인 바른미디어에서 최근 이단 사입에 대한 단체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 포스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른미디어에 신청을 하면 전해줄 테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니까 잘 신청하셔서 교회나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에서는 사랑의 김장 나눔을 행사를 가졌고 570박스의 김장을 노숙인과 쪽방촌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뿐이 아니라 여러 단체나 여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 가난한 우리 서민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나 그 학교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의 믿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드린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문화를 꽃피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생명 문화가 꽃피워 있고, 그리고 태아를 생명체로 보지 않고 마치 거추장스러운 여성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불필요한 세포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반생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경화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소장은 중고등학교의 온갖 교과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우고 그러한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고,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제한 이명진 성산생명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독이든 사과를 주는 것과 같다. 윤리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면 결국 인간은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성적 일탈 행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부터 성윤리 교육, 도덕 재무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처음으로 법무부 앞에 가서 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그리고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안, 옳은가치 시민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10개 단체가 건사연,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이렇게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법무부 앞에 가서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비난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잘못된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남규영 판사가 이집트 정부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급 2급이라고 합니다. 그 분에게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위험한 판결이 그대로 나오면 앞으로도 더 테러리스트가 들어와도 그냥 인정해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규영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고에 따라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 뉴질랜드 원어민 강사가 그것까지도 안 된다. 그래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해서 변상금까지 물어달라고 한국 정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걸 좌파 시민단체들, 동성애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그들이 앞잡이가 돼서 소송에 지원을 해줘갖고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법 민사 35 단독 김국식 판사입니다. 도대체 이 판사님은 대한민국 판사인지 유엔의 판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혐의권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흡연권이 있는 것을 당연히 혐의권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동성애자의 피해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국인 해외 강사 E2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해서 심사를 요구한 것, 그래서 자기가 캥기니까 에이즈 환자라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서 여기 소송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팽개친 이러한 판사들, 김국식 판사 같은 분, 위에 남규영 판사 같은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어떤 판결을 앞으로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혐오 표현 리포트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러 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편향된 인사들로만 이것이 구성되어서 그 저자들이 다 신뢰할 수 없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뒷배를 봐줬다는 사실을 분개하며 공정한 균형 잡힌 필진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러한 혐오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정립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혐오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올바른 국가기관이 내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혐오 표현 리포트를 낸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낸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짜 인권 논리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냥 정당한 비판까지도 다 혐오 발언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필진, 홍성수 씨 같은 분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씨, 김조광수 감독을 인재라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추진 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 추진하겠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법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성적 지향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는 헌법 위에 무소불위의 법이 된 독재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하겠다고요? 동성애자들의 놀이터, 동성애자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번 선거, 내년 4월에 있는 선거에서는 정의당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심상정 씨도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변에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정의당은 다음 선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 지역에서도 호남 지역이지만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많이 반대하고 있고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성평등 합법화 지지를 위해서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저지를 위해서입니다. 성평등, 젠더 평등을 계속 주장하는 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호남에 계신 기독교인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의 우호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보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성평등 조례, 젠더평등 조례, 동성애자들을 우대하겠다는 인권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막고 싶어서 애를 쓰고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만을 일편단심 지지하고 기독교를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정책이 이미 민주당의 강령으로서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서 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개신교연합회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들이 다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기독교 교회가 이것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사례입니다. 핀란드 어느 의원께서 기독교인이라고 보죠. 로마서 1장 27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 범죄라고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혐오 범죄라고 공격을 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제소를 당했다니 이게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서운 반기독교 악법이고 독재입법입니다. 이런 것을 인권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특정 정당이 지지하고 있다니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반드시 내년 4월 선거에서 심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에 소재한 교회들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50억이 넘는 의료 물품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따뜻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섬기지만 어려운 나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가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물품도 보내고 헌금도 해서 물질 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 또 해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받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일을 한국교회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주시고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이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코리아 방송 주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